안녕하세요. 찐히스토리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의 발전은 1대 임금이었던 태조, 그리고 4대 임금이었던 광종, 여섯 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아,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삼국을 통일한 거,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배웠었지? 네. 기억나지? 자, 그러면 삼국을 통일한 고려를 만든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왕건이요. 맞아, 태조 왕건이지. 자, 고려의 발전을 알아보려면 이 태조 왕건과 더불어 그 뒤에 쭉 나오는 왕들 중에서도 7번째 왕까지 미리 알아보면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써보면 태조 왕건, 그리고 두 번째는 태종, 태조 왕건의 아들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정종, 근데 이 사람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광종, 근데 이 사람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야. 이상하지? 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태조 왕건의 아들이야. 이유는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그리고 경종, 성종, 목종까지 해서 7명의 왕을 처음에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아빠는 앞 글자를 떼서 태해, 정광, 경성, 목 이렇게 외우거든. 근데 뭐 기찬이는 이걸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지? 아빠는 오늘 이 왕들 중에서도 태조, 그리고 광종, 성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가르쳐 주도록 할게.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고려의 발전, 그러니까 고려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다 완성한 사람들이거든.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태조 왕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태조. 자, 이 태조 왕건은 나라를 통일했단 말이야. 나라를 통일할 때 주변에서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있어. 특히 지방에서 성주나 장군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부르면서 성을 쌓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궁예나 견훤도 이런 출신이라 그랬어. 기억나? 어떤 출신인지? 호족이라고 얘기했어. 기억나? 호족? 네. 자, 이렇게 호족들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뭐 그냥 태조 왕건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 사람들을 전부 받아들이려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 자, 봐봐, 괜찮아? 첫 번째, 호족에 관련된 건데 호족을 끌어안아주는 거야. 끌어안아주는 정책을 뭐라 부르냐? 포용 정책이라고 얘기해. 들어봤어요? 포용이란 말? 네. 포용 정책 끌어안았다. 어떻게 끌어안았냐면 각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의 딸들이 있을 거야. 호족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태조 왕건이 왕이잖아. 근데 왕의 부인이 몇 명이었냐면 왕비라고 부르지, 왕의 부인은? 네. 29명이나 됐어. 엄청 많지. 그 29명이 나중에 다 왕의 아들인 거야. 다 왕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그래 태조 왕건의 아들들 내에서 2대 임금, 3대 임금, 4대 임금이 다 나온 거야. 왜? 태조 왕건의 아들이 29명이 부인이며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그 많은 부인들 내에서 아들들이 나와서 왕을 한 거지. 대부분 아빠가 죽고 아들이 이어받고 또 아빠가 죽고 아들이 이어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야, 초반부에는. 알겠어요? 네. 자, 결혼을 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까 했더니 결혼을 했고, 또 하나 호족들을 끌어안는 정책이 뭐였냐면 태조 왕건의 성이 뭐야? 기찬이 성이 뭐지? 이름 말고 성. 이요. 그치, 이지. 태조 왕건은 왕씨잖아, 왕씨. 왕이야, 왕. 그래서 이 왕씨 성을 호족들에게 줬어. 나 앞으로 왕씨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도 왕족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렇게 끌어안아지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호족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세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반란 일으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도 펼쳤대. 그래서 끌어안기도 했지만 내가 얘를 견제하는 거야. 힘이 더 못 크게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드는 호족 견제 정책도 펼쳤다라는 거지.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자, 태조 왕건을 막 따라다니면서 통일을 이룩한 신하가 있어. 장군들이 있단 말이야, 주변에. 그 장군들 중에서 너 출신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나 서라벌 출신이래. 경주 출신이래. 그럼 너 경주를 지배하는 경주를 다스리는 관리로 파견해 주마. 그 경주에 가서 호족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는지 잘 보면서 네가 원래 살던 지역이니까 더 잘 다스려봐 하는 정책을 펼쳤대. 이해돼? 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 이걸 사심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경주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있단 말이야. 호족들. 이 호족들의 수도였었던, 고려 수도가 어딘지 알아? 고려 수도가 송악이거든. 송악 또는 개성이라고도 불러. 같은 말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 지금 지명으로는 개성이거든. 여기로 호족의 아들들, 호족은 그대로 여기 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 중앙으로 파견하라 그래. 우리가 공부시켜줄게. 니네 그러니까 수도로 와. 수도 안에서 공부를 해서 관리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줄 테니까 아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중앙에 자기 아들이 가서 공부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도 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네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운데 있는 네 아들, 그 중앙으로 온, 수도로 온 네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 부르냐면 기인 제도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왕건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안아주기도 하지만 또한 적절하게 견제도 했었다라는 거. 견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끔 이렇게 체크하는 걸 견제라고 이야기해.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이 세 개의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대. 태조 왕건이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통일을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라고 봤더니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줬대. 이게 제일 좋지.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게. 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교를 하나로 묶었대.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 고려는 우리가 그동안 실은 믿었던 종교야. 삼국시대 때도 계속 믿었던 종교 뭐가 있지? 불교? 그렇지. 불교를 여전히 믿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불교의 대표적인 국가 행사가 있는데 연등이라는 거 있어. 기찬아 혹시 곧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이렇게 연등이라고, 이렇게 연꽃 무령의 등 알아?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쫙 거리에도 널릴 거야. 위에 이렇게 걸어 놓을 거거든. 이거 본 적 있어, 연등? 네. 그런 연등을 해서 그 연등 속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거든. 이런 국가적 연등회 어떻게 알아, 기찬이는? 책에서 봤어? 그런 연등회를 했고, 또한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라는 걸 열었대. 요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네 번째 정책이 있으니, 자, 고려는 어느 나라를 이어받은 나라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구려요? 그렇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거란과는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거란과 사이가 굉장히 나빴대. 이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고구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고구려 땅을 다시 되찾겠다,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갔겠다 하는 북진 정책이라는 걸 펼쳤대. 이러다 보니 거란과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구려의 수도, 마지막 수도 어디였는지 기억나? 귀찮아? 평으로 시작해. 평양. 기억나? 평양?
고구려 수도 평양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고구려 수도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다. 그러니까 원래 수도 중앙 수도는 송악이지만 서쪽에 있는 수도다 해서 서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를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대. 그래서 거란이 이 고려가 만들어진 다음에 고려랑 사이가 좋아지려고 낙타를 선물해서 보낸 거예요. 거란의 왕. 그래서 낙타를 보냈는데 태조 왕건이 우린 필요 없다. 니네들이 이렇게 뭐 우리랑 사이 좋아지겠다고? 아니, 우린 니네랑 사이 안 좋아져도 돼.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야. 해서 그 낙타를 모두 다리 밑에서 굶겨 죽여버렸다.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 태조 왕건이 거란에 대한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그래서 북진 정책, 북으로 진격하겠다는 정책이다라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려 왕건이 자기가 죽으면서 다음 왕들에게 니네가 꼭 해줘야 될 것들 10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훈요 10조 10가지 조항이라는 훈요 10조, 이거는 나 다음에 모든 고려 왕들은 꼭 지켜라 라고 해서 훈요 10조라는 책을 만들어서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후손 왕들에게 지키라고 했대. 알겠죠? 자, 요 정도만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해서는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광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광종은 두 번째 왕이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 왕이야. 근데 이들은 다 형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광종이 딱 왕이 되고 났을 때 이렇게 정신없었어. 왜? 첫째 형이었고, 정종도 형이었고, 자기가 왕에 오르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호족들의 반란이 있었어.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호족 반란 때문에 왕이 계속 바뀌었던 거야. 호족들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호족들을 모두 눌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호족의 힘을 강력하게 눌러야겠다. 그래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을 첫 번째 노비가 뭔지 알아요?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건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족들이 강제로, 원래는 노비들이 아니었어. 일반 백성들이었는데 노비로 만들었던 걸 다시 백성으로 돌리는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실시했대. 그래서 노비 안건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호족의 힘을 누를 수 있고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백성이 되니까 백성들은 모두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걸 실시했대.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걸 실시한 거야. 시험을 본다? 혹시 기차에 들어본 적 있어? 과거 시험? 처음 들어봐? 오케이. 자, 과거 시험, 옛날에 관리가 되는 시험은, 요즘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얘기한대. 알아요, 기찬이? 네. 아빠도 공무원이잖아, 그치? 네. 근데 시대에는 관리가 되는 거야, 관리가. 근데 그 관리가 되는 시험을 과거제라고 이야기했고,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북쪽에서 온, 이름이 되게 특이해. 쌍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름 특이하지, 기찬아? 쌍씨가 있을까? 없어. 그런데 쌍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쪽에서 왔대. 과거제를 실시했대.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된다? 관리가 된다.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된다. 그리고 관리들한테 니네들 등급에 따라서 옷 입어 해서, 관리들이 원래 일할 때 입는 관리의 옷을 공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복의 색깔을 지정해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찬이가 2학년이잖아, 그치? 2학년하고 6학년하고 옷 색깔이 다른 거야. 그러면 딱 보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등급을 확실하게 나눠서 구분을 해주는 게 이 관리의 공복 제정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광종은 이렇게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성종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될 거야.
자, 세 번째는 성종이래. 우리 앞으로 역사에서 성종, 성자가 나오면 무엇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완성됐다. 뭐가? 국가의 제도가 완성됐다. 국가의 제도를 거의 다 정비한 사람을 성종이라고 이야기해. 알겠어요? 성종이 다, 그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나오거든. 성종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 무언가를 다 완성시킨 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종이 한 일은 뭐냐면, 성종은 중앙을 다스리는 제도. 그러니까 관리들이 어느 중앙 시스템에서 일하게 하는지 이 중앙의 제도를 정비했고, 또한 두 번째 지방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지방 제도도 다 정비한 왕이야. 싹 다 정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고려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중앙 개성에서 왕 옆에서 일해주는, 중앙은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은 이 각 지방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지방은 도 말고 크게 12개 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12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대. 뭐 깊은 내용은 나중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12목에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다라고 해서 지방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들을 보냈대, 지방관을. 그래서 12목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야. 왕이 이 지방 하나하나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왕 대신에 내려가서 니네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알아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잘 다스려봐라 해서 12명의 지방관을 파견한 거야. 12목에다가.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중앙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성육부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성육부에서 정책을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나눠서 왕에게 올리면 왕이 결제를 내려줘. 그래,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면 육부에서 일하는 이성육부라는 게 만들어졌대. 알겠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기찬 아직 막 너무 깊이 몰라도 돼, 기찬이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떤 거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봤더니 충과 효를 강조하는 이것을 공부했다라는 거야. 혹시 뭔지 기억나?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유학이라는 거. 유학 기억나? 유학 교육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학교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결국 유학 교육을 정리해가지고 뭘 만들려는 거야? 관리를 만들려고 했대.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성종이 태조와 정종과 그리고 뭐 광종, 경종까지 쭉 이어져서 5대 임금까지 해놨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을 해가지고 나라를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했대. 그래서 이름을 완성되다 해서 성종. 완성의 성자, 이룰 성자 알아요, 기찬이? 네. 그 이룰 성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다 이룬 왕이다 해서 성종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